전설적인 액션 배우이자 무술가였던 이소룡. 30대 초반의 갑작스러운 요절. 이소룡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1. 중국 무술계나 삼합회에서 암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주장. 2. 복상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 3. 이소룡 가문의 저주로 인한 사망이라는 주장. 4. 이소룡의 친구나 주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주장. 5. 쇼 브라더스에 소속되어 있던 감독이 이소룡을 붙잡아두기 위해 마약과 미인계를 사용하다 부작용으로 숨졌다는 주장. 6. 할리우드 백인우월주의자가 이소룡의 주연으로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해 살해했다는 주장.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종종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소룡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감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화 용쟁호트 기획 이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했고 만성적인 간질로 인해 기절하여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출연 당시 악당 두목 한 역할을 맡은 석견에게 "아저씨, 아무래도 제가 아저씨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으며 아내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감 때문에 죽기 몇 달 전에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고 아내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장례식 때 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 때 그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그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퍼졌죠. 이소룡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설과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입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의 무술 활동으로 인한 허리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았고 이것이 부신 위기를 초래하여 뇌혈관이 터져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소염 작용을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비효율적인 활동을 멈추고 심장, 호흡 등 생명 활동을 최대화하는 호르몬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분비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면역세포의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염증 외에도 다양한 신체 활동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녹내장, 당뇨병, 골다공증, 면역 저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용량과 기간에 걸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이소룡의 수분, 과섭취로 인한 전하트륨 증세로 사망했다는 새로운 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설적인 무술가 이소룡을 죽게 만들었다는 진통제가 뭘까요? 1. 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만성 질환이나 심각한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약물입니다.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통증 및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몸의 여러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주로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처방되며 그 독한 성질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테로이드는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외부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부신에 더 이상의 스테로이드 분비를 억제하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는 부신의 위축을 일으켜 신체가 스스로 스테로이드를 생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갑자기 줄이면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될 수 있으며 가벼운 질환조차도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를 줄일 때는 양을 조금씩 줄이고 충분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단기간에 빠른 회복 효과를 보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과 혈액순환계의 기능이 저하되어 고혈당, 고지혈증, 부종, 동맥경화, 골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소염 진통제 NSAIDS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일반적인 진통제입니다. 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염증 관련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NSAIDS로는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이 대표적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의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신부전 등의 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내 혈전, 혈류 저하,
부종, 고혈압, 코칼륨 혈증, 우려혈성 신부전, 야뇨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나 혈액순환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진통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온 중추를 자극하여 열을 내리거나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을 막아 일시적으로 진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열 진통제는 순한 성분이기 때문에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별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항생제. 상처가 생기면 세균이 침범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 세균에만 작용하여 감염 치료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감기, 인후염, 톡감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항생제는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오로키놀론 계열 항생제는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는 강력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보다 강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는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로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코드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호흡 억제, 의존성, 중독, 혼수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중증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며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인은 절대 구할 수 없고 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잘못 취급 시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